라키의 캐드케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CAT 2급 작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왼쪽에 보이시는 도면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2018년 2월 10일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법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ATC 기준의 도면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할 거예요. ATC랑 CAT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ATC 2급 같은 경우에는 표제란 자체가 45도에 15 해서 하나만 나와 있다면 CAT는 3칸으로, 그러니까 총 6칸으로 나와서 수험번호, 이름, 일자까지 다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작도를 할 거기 때문에 작도 기준에서 지금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 편하게 조금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두고 그릴 거고요.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라인으로 기준을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직교 F81키를 키신 다음에요. 그냥 라인을 쭉쭉 그냥 쭉쭉 그려주세요. 쭉쭉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정면도부터 그릴 건데 항상 작업을 할 때에는 치수가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주시는 게 작업하기 편하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옵셋으로 163만큼 그리고 121만큼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해서 163만큼 옵셋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121만큼 옵셋을 또 하죠. 그러면 요 안에 정면도가 다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56이라는 치수만큼 옵셋을 해서 넓이를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8, 28이 있죠? 그래서 옵셋을 또 28로 해서 한 번, 두 번 올라갈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45도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45도라는 치수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30이라는 치수가 있어서 30만큼 또 옵셋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치수는 다 뭔진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거예요. 이 틀은 왜 남겨놓냐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양 끝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남겨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평면도를 볼게요. 여기도 평면도 사이값을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무 데나 찍 거주세요. 그 상태에서 트림으로 하면 양 끝이 맞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 보이는 치수대로 옵셋을 할 거예요. 우선 115만큼 옵셋을 먼저 하고요. 가고 그 다음에 19 옵셋으로 19만큼 옵셋을 하고요. 15만큼 또 옵셋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치 같은 경우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를 할 거고요. 115만큼 온 부분에서 62만큼 각도로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길이값은 임의대로 주시고요. 180도에서 62도를 빼면 118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각도는 118 해서 꺾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라인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우측면도에 102라는 치수가 있어요. 이게 좌측에서 우측면까지의 거리값을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요 끝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요 끝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부분이 45도 라인을 그렸을 때 요 끝이랑 요 끝이 맞아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1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옵셋으로 102만큼 올려줄 거예요. 그럼 옵셋까지 하고 그 다음에 치수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측면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역시나 라인을 그냥 대충 잘라 주시고요.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02만큼 옵셋이 됐던 거리값이 있기 때문에 옵셋으로 102만큼 옵셋을 하고요. 트림으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나오죠. 여기서도 역시나 치수가 있는 것만큼 다 해주시면 돼요. 이 각도 같은 경우는 117도니까 180도에서 빼면 63도가 나오고요.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요 위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에서 72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빼면 108이 나오겠죠. 그래서 길이값 대충 해주시고 108.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각도가 하나 있죠. 골뱅이 길이값 대충 주시고요. 마이너스 74. 그럼 여기 교차점에서 트림을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없는 거니까 지워주시면 전체의 큰 틀은 나오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맞는 끝점에서 찍 직선 하나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얘는 수문선으로 나중에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칠 수 있는 거 다 그렸나 봤더니 여기 49, 칠수 49라는 게 또 보이죠. 옵셋을 해서 49만큼 와주고 이 부분은 없애고 그럼 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그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틀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정면도에서도 칠 수 있는 건 다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평면도도 마찬가지고요. 트림으로 위에 부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칠 수 있는 것만 다 기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매칭을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매칭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금 치수대로 그린 만큼 라인을 찍찍찍 그려서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를 먼저 맞춰볼게요. 어떻게 맞추냐면 라인으로 끝 밑에 면과 위에 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찍찍 그어줄게요. 정면도에서 우측면도로 통하는 부분을 잡아주면 여기에 뭔진 모르지만 선이 하나 있어야 된대요. 봤더니 49만큼 옵셋이 된 요 라인과 여기 오는 라인 있죠.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요게 됐죠. 요 도형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얘는 수문선이고 그 위에 또 선이 하나 나온대요. 이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는 여기 이렇게 가로지른 선이 될 테니까 역시나 우선 자르고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선을 정면도에서도 한번 맞춰볼게요. 라인으로 얘는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이쪽에서 오는 무언가가 하나 쭉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정면도 기준으로 우측면도를 맞췄던 거기 때문에 이 선에 맞는 걸 먼저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 56만큼 온 라인과 그 위에 선이 맞겠네요.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요 모양이 되고요. 이렇게 비는 모양이 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걸 쭉쭉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 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선과 보시면 요 선과 그리고 요 선이 다르죠. 이때는 브레이크를 이용을 하셔서 객체에 끊어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돼서 분할이 돼요. 그 상태에서 연장으로 이어주시고요. 얘는 수문선으로 나중에 바꿔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봤더니 얘도 우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얘가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가 맞겠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네요. 그러면 우측면도도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평면도랑 정면도랑 맞춰주도록 할게요. 요 라인을 쭉 그리면 끝에 부분이고요. 정면도, 평면도, 그러니까 평면도에서 정면도 없는 라인들을 찾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이쪽에 어떤 라인들이 오나 한번 봤더니 이 56이라는 칠 수 있는 부분에 세로줄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매치 프로브 이용을 해서 수문선이 일로 오겠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외형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외형선을 넣어줄 거예요. 나중에 매치 프로브 이용해서 속성을 다 바꿔주도록 할 거니까 우선은 헷갈리지 않게 표시만 해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는 라인을 찾고요. 얘 기준으로 여기가 이만큼 잘려 나가고요. 얘 기준으로 여기가 없겠죠. 그리고 또 얘 기준으로 밑에 부분이 없겠네요. 전체적인 큰 틀은 얘가 되니까
지워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옆에 세로 라인이 같은 라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요만큼에서 요 라인도 어딘지 찾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그냥 둬요.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측면도랑 평면도랑 맞춰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45도 라인이죠. X라인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앞전에 설명을 보시면 라인으로 작업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보기 편하게 라인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어지는 부분은 쭉쭉 이어질 건데요. 우측면도의 꼭지점들만 쭉 찾아 올릴 거예요. 왜? 그 부분 기준으로 평면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라인을 또 쭉쭉 그세요. 이어지는 부분, 여기도 뭔가가 여기 부분에 쭉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쭉 올라오고요. 쟤는 끝부분이니까 그냥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하나 올라가고요. 또 여기도 뭐가 하나 올라가고요.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라인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올릴 만큼 다 올린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또 라인으로 또 찍찍 커요.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칭 작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칭으로 쉽게 이렇게 막 하시면 돼요. 물론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은 정확해야 되니까요. 쭉쭉 쭉쭉.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요. 하다 보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트림 같이 이용하시면서 선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쭉 올라왔고요. 밑에부터 라인이 몇 개씩인지 보시면서 다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맨 밑이고 그 다음에 라인이 여기니까 이 부분이 파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이 부분 없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 밑에 라인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라인이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 숨은 선이 하나 있죠? 그럼 얘는 숨은 선으로 표현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엣지 프롭으로 요 숨은 선이 여기에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을 봤더니 요까지 지나오는 요 부분을 지나오는 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선까지 잘라주도록 할게요. 여기 선이 하나 빠졌네요. 얘도 이렇게 와줬어야 되는 선이니까 얘 하나 해주고요. 얘가 숨은 선이 되겠네요. 매치 프로. 되고 이 라인이 그 다음 라인이 여기까지 와서 트림이 이렇게 형상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태죠. 그죠?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부분 됐고요. 그 다음에 라인이 어떤 경우나 봤더니 얘 다음에 요 위에 19만큼 간 부분이 있으니까 얘도 여기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트림으로 요 윗부분은 다 없으면 요 부분까지 형상은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얘까지 올리고 그 다음 라인이 봤더니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숨은 선이 하나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숨은 선까지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여기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끝까지 오는 거니까 매치 프롭으로 붙여주고요. 그리고 보면 요 라인과 요 라인이 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그냥 하나 쭉 이어서요. 나중에 연장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도 역시나 숨은 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매칭으로 쭉쭉쭉쭉 이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의 라인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쭉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색상 같은 경우에는 외형선, 가상선, 그리고 수문선 작업을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만약에 수문선, 그리고 여기 외형선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다시 또 얘네들도 외형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미 클릭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매치 프롭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셔서 속성을 복사하시면 돼요. 객체 잡고 같은 속성이 될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수문선 표현을 할 거면 수문선 매치 프로브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 지금 보시면 라인을 쭉쭉 그어서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요 위치하고요. 그리고 요 위치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 경계가 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이에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위치 그리고 여기 위치 보시면 경계가 돼서 이 직선의 경계가 되는 부분에 잘리는 부분까지만, 그리고 여기도 잘리는 부분까지만 표시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경계에 있는 부분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이 위치를 틀리면 여기 모양이 틀어집니다. 여기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총 완성을 하시면 형상은 다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는데요. 치수 기입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치수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 재지정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기입하도록 할 거예요. 우선 정면도 같은 경우에는 수평수직, 선열 치수를 이용을 해서 치수를 넣어 주시는데요. 그냥 쭉쭉 이렇게 필요한 부분 넣어 주시는데, 이때 치수 넣을 때 치수를 너무 넓게 벌리거나 너무 좁게 벌리면 안 돼요. 우선 너무 넓게 벌리게 되면 나중에 배치 부분에서 여기에 타이틀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타이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질 수 있고요. 치수선과 타이틀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좁게 하면 객체랑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면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약간 팁을 드리자면 치수를 만약에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치수를 쟀어요. 이렇게. 근데 우측면도 요 위에 치수를 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럴 때는 치수를 올리시고요. 여기 이미 나와 있는 치수에 갖다 대시면 무채점이 생겨요. 그 부분을 찍어주시면 똑같은 선상에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56이라는 치수를 줬는데 보면 여기 치수, 보조선이 표현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는 치수를 삭제를 하고요. 딤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재지정을 한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보조선을 억제시켜 주시면 얘가 치수를 넣었을 때 보조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재지정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하고 치수를 다다다닥 놓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치수가 있으면 그때그때 재지정으로 바꾸면서 설정을 바꾸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치수까지 다 놓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치수까지 다 놓으시고 레이어에다가 치수 레이어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 치수 레이어에다가
만들어진 치수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여기까지가 작도 부분이에요. 이 상태로 먼저 한번 저장을 하시고 이게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 뒤에 배치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알려드릴 부분은 지금 제가 간격을 좀 넓게 띄워놨어요. 이유는요. 배치창을 가서 배치를 할 경우에 이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배치하실 때 좀 힘들어요. 축적값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니은자, 제가 항상 말하는 X축, Y축을 맞출 때도 좀 힘들기 때문에 다 작업을 하셨으면 거리를 조금 멀리씩 띄워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감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멀찍멀찍 떨어뜨려서 배치창을 넘어갔을 때 배치해서 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이나 또는 제 블로그 오셔서 보시고 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